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비중격 만곡증은 뭐고, 이제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중격이라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 코 가운데를 나누고 있는 콧구멍 두 개를 안쪽에서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부분은 이제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은 이렇게 뼈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휜 부분들을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CT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인데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합의갑계라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중격이면 요 옆에 누구나 이렇게 살덩이가 나오거든요. 세 개가 이렇게, 여기 이제 합의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 합의갑계를 건드리는 게 이제 비염 수술이고, 코막힘의 원인이 주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합의갑계 등 이 안쪽에 있는 점막의 구조들이 많이 부어서 코 비강을 막고 있을 때 그렇게 코막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이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CT를 찍어서 비중격 만곡증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안쪽에 내시경을 봐서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지 CT나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뭐 집에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면봉을 살짝 넣었을 때 면봉이 뭐 앞쪽에서 많이 걸리고 뒤로 안 들어간다 하면 뭔가 점막이 부었던지 혹은 이제 비중격이 휘었던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비강이 막힌 거니까 그렇게 코막힘의 원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의 연관성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으로 휘었죠. 왼쪽으로 휘면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각계가 그 부분이 이렇게 보상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휘어 있다고 하면 반대쪽 합의각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격 교정술을 하게 되면 이 비염 수술까지 같이 해서 사이즈를 좀 맞춰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비중격 자체가 한쪽으로 휘어서 한쪽 비강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 비염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비중격 수술 방법은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휘어 있으면 요만큼, 제가 색깔을 바꿀 수 있나 볼게요. 네, 요만큼 엘스트럿이라 그래서 연골의 요 부분은 남겨놓고 뒷부분에 있는 휜 부분들은 그냥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요만큼은 왜 제거를 못하냐면, 얘가 지금 밖에 코를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요만큼은 남겨놓아야 되고, 얘는 휘어져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방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교정에 꽤 까다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방 비중격을 교정한 사례를 실제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수술 전입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비중격이 좀 왼쪽으로 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서. 근데 수술 후에 보시면 점막이 좀 부어 있는 건 감안하세요. 일주일 때 찍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펴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분은 그냥 봐도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점막이 좀 부어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좀 펴져 있죠, 앞쪽이.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비중격은 비중격 교정술에서 비교적 까다로운 부분이고, 경험이 좀 많은 곳에서 시술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뒤에 쪽과 아무리 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전방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비밸브에 영향을 미쳐서 비밸브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교정이 안 되면 코막힘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중격 만곡증과 이제 미용 고성형을 동시에 한다. 이게 결국은 기능 고성형인데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 제가 그냥 저희 유튜브에 올린 다른 영상을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연골 적은 분이 있다, 무보형으로 수술을 했다. 근데 비중격 만곡이 전방이랑 상방에서 심해서 이분은 내가 수술 전후에 일주일 때 CT를 다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실밥을 뽑으셨고, 보시면 무보형물로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고, 이제 연골도 매우 적어서 비중격 뼈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연골량이 매우 적음에도 코끝이 이렇게 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에도 이 연골 쪼가리들을 다 으깨가지고 또 동종진피를 약간 섞어서 이렇게 미간 부위도 같이 올려서 무보형으로 이렇게 코성형을 시행을 했던 분이고, 이제 이분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정말 기능 코성형에 합당한 그런 케이스라서 가져왔는데, 보형물도 쓰지 않았고 연골이 적음에도 뒤쪽에 이제 비중격 뼈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이랑 묶어서 사용을 했고, 비중격 교정된 거를 이제 C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술 전인데, 보시면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콧구멍이 완전히 막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상방에서도 많이 휘어 있고요. 네,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합의각계가 지금 많이 좌측이 부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뒤쪽까지 보면은 이렇게 쭉 부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이제 비중격이 후에 찍은 거라서 비중격이 점막이 좀 부어 있는 거는 감안하고 보셔요. 보시면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볼게요. 보시면 전방에서 보시면 네, 아까 휘어 있었던 이 비중격이 완전히 곧게 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면서 봐도 이제 네, 일단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격 연골을 이제 가지고 코성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비중격 교정술만 하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비중격 연골을 그대로 제거해 버리게 되지만, 비중격 연골을 가져다가 앞에 이제 코성형을 할 때 쓰게 되고, 이 환자분처럼 전방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고 또 비중격 연골까지 적은 상태에서 미용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방 비중격을 정확히 교정을 해야 되고, 또 뒤쪽에 있는 비중격 뼈까지 같이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교정술과, 그래서 한쪽 코가 막힌 거를 교정하면서 미용적인 부분도 좀 개선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기능 코성형에 정말 합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랑 코성형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고,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정이 되고 코성형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 기능적으로도 또 미용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질문이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환자가 코막힘을 느꼈을 때, 그때 비중격 망곡증이 명확히 동반되어 있을 때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그러한 구조적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코막힘을 느낀다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 결정은 환자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환자분 한 분 왔다 갔는데 전방에서 비중격 망곡이 꽤 심했거든요. 근데 코막힘이 원래 왼쪽이 좀 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CT를 찍고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환자가 그거로 큰 불편이 없다면, 이 비중격 망곡증은 뭐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그럼 그냥 갖고 사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